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대선 토론,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차등 최저임금제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제에 차등을 주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권영국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고, 이게 헌법적 위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등 최저임금제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등 최저임금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조금 밝혀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차등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그러니까 고용을 당한 사람들이죠, 이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 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이 이제 대선 토론에서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20,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20,000원까지 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사람의 견해의 차이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저임금이란 건 이런 거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인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이 발생하면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은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수요 공급 그래프인데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똑같이 그려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이란 걸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 정해진 시장 가격보다는 더 높은 데서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선과 검은색 선이 만나는 점 A, B만큼의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경제에서 이제 경제학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럼 이 실업은 주로 누가 당하게 되냐면 저숙련 노동자가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노동자를 다시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해요. 고숙련 노동자가 있고요. 저숙련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 시장을 보면 명백하게 나눠지거든요. F1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갓 신인으로 뽑힌 선수들은 3천만 원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에서 이제 1군에 제대로 못 올라오면 3천만 원이 대부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연에 5억, 10억 이렇게 버는데 누군가는 연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1, 2년 있다가 방출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2천만 원을 낮췄다면 3천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받는 선수들이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구단 입장에서는 6천만 원으로 2명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6천만 원으로 3명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포츠 시장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연봉이 올라가면서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드래프트로 매년 야구는 11명의 선수를 뽑고요.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2-3명의 선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3명의 선수를 뽑으면 2-3명의 선수가 나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흥국생명에서 우승하고 은퇴한 김연경 같은 선수가 은퇴를 했다 하면 사실 선수단 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고액연봉자고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고숙련 노동자란 말이에요.
이 고숙련 노동자가 빠지니까 저숙련 노동자들을 더 많이 채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고숙련 노동자 한두 명을 더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어차피 배구는 6명이서 뛰는 거고 야구는 뭐 수명 정도의 선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 풀에서 잘하는 선수들로 채우고 싶지 못하는 선수 여러 명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F1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럼 그게 다시 기업의 부담으로 다시 구단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상승은 사실 실업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실업의 피해는 사실은 저숙련 노동자에게 모두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차등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구 과밀 지역이고요.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 과밀 지역은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높은 최저임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B라는 지역을 보면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최저임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은 인구 과밀 지역인 A라고 볼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인구 과밀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찾아서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당 부분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 수도권에 직장을 잡으면 지방에서 직장을 잡는 것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서울을 향해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점점 커지는 서울이 과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제 권영국 후보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차등 최저임금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이 소멸하고 있으니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게끔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생각이에요. 이준석 후보의 경제정책에 보면 리쇼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하다가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다른 인건비가 싼 국가로 간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라 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돌아오는 기업에게 같이 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서는 그 나라 임금 수준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춰주고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그런 기업들을 리쇼어링 할 때 유치를 해서 인구를 유입하게 하자라는 게 이준석 후보의 생각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업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은 그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임금을 이미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 그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면 중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 B라는 기업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을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자까지는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올 거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직장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 해요. 뭐 자신의 꿈을 이뤄야 되고 자아실현을 이뤄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직장을 고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굳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 거냐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B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B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A 지역에 대기업으로 사람들이 다 이직을 하려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역 간에도 임금 격차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럼 그게 더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지역은 기업은 유치가 가능하지만 인구가 실제로 유입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만약에 소득세가 조정이 된다라면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기에 낮은 최저임금과 또 다른 이제 정책에서 보면 낮은 법인세율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 법인세율이 지금 국세인데 이 중에 뭐 30%를 지방세로 돌려서 지방세에서 30%를 유도리 있게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방의 법인세율을 완전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낮은 최저임금과 낮은 법인세율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소멸해가는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이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B라는 지역에 사람이 유입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유입하는 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뭐 특정한 A라는 지역에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A라는 지역에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B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B 지역이 A 지역 옆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인구를 끌어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제 위성도시라는 표현을 써요.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방의 주요 대도시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서 지역 간의 이동이 쉬울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소득세율을 낮춰주면 이제 인구 이동이 편해지거든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지역에서 일을 해요. A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B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소득세율을 낮춰줘요. 그러면 나는 임금이 높은 A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B라는 지역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소득세율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B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경비가 있잖아요. 이 이동 경비가 소득세율보다 높냐 낮냐 그리고 A라는 지역은 물가가 비쌀 거란 거죠. A 지역의 높은 물가 그러면 내가 넓은 집을 사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생활이 좀 더 빡빡해지겠죠. 하지만 B라는 지역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럼 집도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의 효용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난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살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문제 정말 대기업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높은 소득세율의 구간을 받을 거고요. 그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소득세율을 낮춰서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소비라는 걸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B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는 기업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과연 이전을 많이 할까라는 고민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시킬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중소기업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리쇼어링 하는 기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랬을 때 기업이, B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소득세율, 다시 그 최저임금을 낮추고 이제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인구가 유입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저는 지역 간의 이제 소득세율, 최소한 지방세에 대한 이 소득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